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25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기회는 어디에도 있는 것이다. 낚싯대를 던져놓고 항상 준비태세를 취하라.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곳에 언제나 고기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기회가 아직 안 왔어. 나는 지금 내 집 마련할 그런 형편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런 순간에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회가 왔을 때 항상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응원 드립니다. 네, 감사 스마일이 박종훈님의 경제 로드맵을 갖다가 수강하고 있는데, 26년도에 돈의 법칙 대전환의 시대, 다들 1기, 2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1기는 금융 억압의 시대로 돈의 배신으로 자산 격차가 커지고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는 거대한 착각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었고, 연준을 맹신하던 전문가들의 또 몰락, 그리고 3기, 2026년부터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금리 반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의 기환과 돈의 법칙의 대전환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스님들은 놓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감사스마일과 앞으로도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통해서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은 있고 앞으로 이제 무중력 시대의 균열이 올 것이다. 실질금리의 중력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자산시장은 진짜 돈의 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진짜 펀더멘털이 강한 현금 흐름이라든지 생산성, 희소성을 가진 진짜 가치 있는 자산만이 살아남는 시대이기 때문에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 늦춰서는 안 되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내 자금 여력에 맞춰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하실 것을 조언드리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앞으로 이래서 3년 후에, 5년 후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지금 내 능력 범위 내에서 하루라도 빨리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해 가시겠지만 그런 인사이트를 꾸준하게 본인들이 갖추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오늘 받은 25만원에 행복해하고 미래 물가 인상이라든지 세금 인상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는 분들 조만간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2026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4월 25일날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내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내후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감스님들만이라도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진짜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은 꼭 행동해야 된다. 진짜 나라에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는 것에 대해서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생애 최초 아파트 매매 정리 4억부터 15억까지가 되어 있는데, 혹시 감스님들은 내가 필요한 현금이 어디쯤에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2억대가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6억대 아파트를 갖다 매수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나는 종잣돈이 한 4억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10억까지는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월 상환액이 200만원, 300만원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늦추시는 분도 혹시 계시는데, 이 월 상환액을 갖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가 내 소득 대비, 내 연봉 대비 필요 현금이 있고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행동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라든지 또 주변에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 내 집 마련 한 채,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심을 갖다 그렇게 갖지 않았던 서북부, 특히 고양시에 있는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들도 4월 달에 진짜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매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사스마일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좀 드리겠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내가 만약에 생애 최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출산 지원 특례로 해가지고 신생아 특례로 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거듭거듭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집값이 올라가면 살까요? 내려갈 때는 못 사는 걸까요? 그런데 앞으로 어제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렸지만 분양가 절대 이제 싸게 나오지 않습니다. 분양가 비싸게 나올 것이고 그래도 창릉 S1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주 뭐 4월 30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지금 나올 예정인데 제가 어제 하하님의 댓글을 하나 남겼는데 들리는 지금 이야기로는 LH 분양가가 매년 이제 공사비만 따졌을 때 10% 정도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정말 거짓말이고 그냥 카더라로 저도 들리고 싶은데 이게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 이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LH가 이 정도라고 하면 민간 분양을 갖다 하는 민간 시행사라든지 건설사 입장에서는 더 많이 상승을 갖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3기 신도시 이제 부천대장도 사업비가 408억을 증액되었다라는 이 기사를 제가 어제 접하면서 제 방송을 갖다가 아침 방송을 저는 하고 난 다음에 이 기사를 갖다 접했는데 진짜로 지금 부천대장도 A1 블록 같은 경우도 400억 넘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2030년까지 정부에서 수도권의 공공주도로 이제 주택을 갖다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게 정말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었고 재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내 집 한 채가 진짜 뭐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그럴 이유도 없고 내가 내 집을 팔고 뭐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집장만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최소 5년에서 10년을 갖다 생각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제 저는 서북부에 이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르지 않았던 그런 지역으로 지금 이런 파도가 지금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은 지금 내가 내 능력 범위 내에서 뭐 세계 최초가 아니더라도 신생아 특례가 아니더라도 내 가용 자산이 있으시면 종잣돈 있으시면 꼭 행동하셔야 되고 만약에 종잣돈이 없어가지고 3기 신도시를 기다려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예상했던 그런 분양가 금액보다 더 높게 나올 거라는 것들을 꼭 아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진짜로 제가 4월 30일 날 창릉 S1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게 되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지만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방송도 꼭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인데요. 삼성 호수 사장님께서 좋은 블로그에 인사이트를 남겨주셨는데 고양시 덕양구의 삼성 아파트 매수자가 급해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매수 결정에 반년에서 1년이 걸렸는데 최근에는 집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계약이 성립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스마일도 계속해서 아침 방송 시간 때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작년에 제가 그렇게 좀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전에 아예 노골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진짜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고 했었고 특히 제가 GTX-A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GTX-A가 뭐 6월달에서 이제 8월달로 지금 연기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8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8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개통되는 게 내년으로 연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GTX-A 역세권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도 지금 GTX-A 역세권 경기 남부보다는 경기 서북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로 경기 남부라든지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 특히 서울의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빌라에 거주하신 분들이 최근에 지금 서울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빌라도 거래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매도하고 서울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아직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특히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렸던 창천 벨트에 있는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의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작년 그리고 올 초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안도의 한숨을 갖다가 내쉴 수도 있는데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면 덕양구가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뭐 0.01, 0.02, 0.00 뭐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강남구만 지금 마이너스를 갖다 기록했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제 덕양구도 이제
바닥색 변화가 아마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끌하는 생애 최초 매수가 많은 삼성지구는 4월 2주차부터 갑자기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한 주에만 창릉 호반 서밋 여기에 22단지거든요. 10건 넘게 거래가 성립되었고 수도권의 9억 이하의 실수요 대상 아파트 매매가 집중된다는 보도가 많아도 꿈쩍하지 않았던 매수자들이 네이버 부동산 거래 완료라든지 호갱노노, 아씨를 통해서 실거래가를 갖다 확인하면서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급매 왜 없어요?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근데 급매는 진짜 작년에 다 거래가 됐었고 조금 이제 그런 시장 상황을 좀 보고 이제 좀 기다렸던 분들이 이제 올 초에 지금 급매를 갖다가 또 매도를 했었고 또 급매를 하셨던 분들은 또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곳에 가는 그런 아파트가 생각보다 지금 착하게 나오다 보니까 내 집을 좀 싸게라도 지금 매도하고 가자라고 해서 진짜 급매를 갖다가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있었는데 급매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정상적인 가격 그리고 급매보다 이제 호가는 거의 단지별로 좀 틀리겠지만 5천원 1억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다 보니까 다들 놀래면서 그거라도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상담을 진행했지만 결정을 미뤘던 고객들이 4월, 3월 들어서 진짜 재방문 후에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고 실제로 삼성뿐만 아니라 원흥, 그리고 향동, 지축, 덕원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있잖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아무도 사지 않을 때 그때 집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면 꼭 사람들은 제 이야기와 반대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때 그리고 가격이 올라갈 때 이렇게 사는데 물론 이럴 때 사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럴 때는 좋은 물건을 원하는 가격으로 깎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인이 호가를 정말 많이 높였고 매물 보류를 또 하고 가격 조정도 안 해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자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공공분양이라든지 민간 분양가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싸지 않을 거고 지금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는 제가 판단했을 때 무조건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2억까지는 진짜 걱정을 갖다가 안 할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앞서서 공공분양이 지금 84타입 기준으로 8억에 나와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이 8자가 아닌 9자가 나오게 되고 이제 민간 분양은 감사스마일이 10억을 예상을 했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민간 분양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이든 원흥이든 지축이든 향동이든 덕은이든 6억에서 9억 만약에 9억이 조금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행동해도 나쁘지 않을 그런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니까 각자가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수생투님의 블로그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부동산이 지금 불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무능한 정책과 공급 절벽의 필연적인 폭등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차가운 숫자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대중이 막연한 공포에 떨거나 헛된 환희에 젖어 있을 때 숫자는 이미 다음 향방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포함해가지고 경기도 서울과 맞붙어 있는 그런 서울과 맞붙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시선들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고 그 이면에 깔린 본질을 해부해 보게 되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냉정합니다. 가장 실소가 나오는 대목은 시장을 바라보는 소위 전문가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최상욱님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난 수년간 시장의 모든 과열을 비판하고 하락론에 선봉에 섰던 최상욱 의원 같은 인물마저 3분기 이하의 주택시장 매수기가 풀렸다라고 선언을 했고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신봉하던 하락 논리가 공급 부족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실체 앞에서 처참히 무너져 있음을 자인하는 항복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3분기 이하의 주택시장 매수가 불붙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제가 지난 방송 시간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9억 이하의 지금 실제 실거래 신고를 한 달을 꽉 채워서 이제 아마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대체 이 정부는 임대차 공급 집중 공급 체계를 왜 안 만드는 거야? 못 만드는 거야? 기대를 접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3분 이하의 주택 불장 스타트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의 폭발적인 상승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고 그것은 물리적인 결핍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서울이라는 거대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신축 아파트의 적정 공급량이 연간 47,000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2025년도에도 서울의 입주 물량은 2만 호 미만, 26년 그리고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이 뭐 다음 주에 진짜 극적으로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태가 미국 이란 전쟁 사태가 저는 당분간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 미국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사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원자재 수입을 태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의 공사비는 가장 착한 금액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더 빨리 공급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신축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감사스마일 이야기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제가 이야기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은 느끼고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 절벽 상황에서 전세 시장의 파동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가장 잔인한 엔진이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빌라하고 오피스텔은 누가 뭐 싸게 준다고 하더라도 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서울 주택시장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나홀로 아파트까지 지금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에 진짜 그게 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과거를 복귀해 봐도 이런 것들은 결론은 냉혹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믿고 싶지 않은 거일 수도 있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난 몇 년간 발표된 공급 대책들은 화려한 수사에 불과하고 시장은 콧방귀만 끼고 있고 공사비 폭등으로 인해서 평당 분양가는 1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에 저렴하고 신속한 공급은 대중을 기만하는 환상일 뿐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100만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임대주택도 빨리빨리 공급이 안 될 거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본청약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다들 놀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말을 아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이 진짜 빗나가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분양가라든지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요인보다는 상승될 요인이 더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명확합니다. 정책은 파산했고 공급은 끊겼으며 수요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 삼박자가 맞물려 터지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똑바로 응시하시고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냉정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불장이 지나간 뒤에 당신이 서 있을 자리는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답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시장은 당신의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고 도태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당신이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이 매일매일 강조한 이야기가 내 집을 갖다가 마련해놓고 그 다음을 갖다가 도모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양시 덕양구의 아파트 가격도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제 조만간 빨갛게 올라갈 날이 머지 않았다. 그리고 GTX-A 3단계가 개통을 하게 되면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고양시라든지 파주 운정 신도시까지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가지 제가 아침에 이야기 드렸는데 와닿을 내용이 있었을까? 진짜 저는 부동산 현장에서 그렇게 제가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내 집 마련을 갖다 늦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구리다산을 보면서도 구리다산이 7, 8억대가 있었는데 이제 8, 9억대가 되고 9억, 10억이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조만간 창천벨트 아파트, 삼성운흥 지축 향동 덕은 특히 3기 신도시 창릉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 창천벨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또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CM부지 1, 2, 3에 대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GTX-A가 남북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 진짜로 지방이라든지 외국인들까지도 아마 GTX-A가 관통하는 서북부 서울역부터 운정중앙역에 있는 아파트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지금 내 자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